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예, 어제 있었던 결과인데 또 한폴락을 했습니다. 아, 진짜 광주가 아침에 배당이 갑자기 변동이 되더라고요. 배당 그 8시 되자마자. 그래서 왜 이게 왜 올라가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갈 경기가 아니었는데 분명 막 광주 쪽으로 막 물렸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이런 거는 또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또 배우고 갑니다. 네, 너무 아쉬웠던 또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또 해가지고 따면 되니까 한번 그런 마인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있을 모든 축구 경기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있을 모든 축구 경기들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런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 갤럭시 세크리퍼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LA 갤럭시 세크리퍼 이거 아침 11시 경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제 거를 참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보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갤럭시 대 세크리퍼 현재 흐름, 그러니까 일단은 배당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나죠. 1.46, 4.05, 4.9 이거는 지금 현재 흐름을 살짝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트맨과 해외 구매율은 승적으로 좀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팀의 맞대결로 봐서는 일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갤럭시가 그때는 2대 0으로 이겼네요. 일단 이 경기가 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배당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건데 현재 흐름을 보니까 세크리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A 갤럭시가 현재 2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8득 3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크리퍼는 5경기 연속 무패. 근데 여기서 3, 4, 6득 3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봐도 사실 LA 갤럭시에 그렇게 크게 밀린다는 느낌을 잘 못 받겠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배당 갭이 왜 이렇게 큰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솔직히. LA 갤럭시. LA 갤럭시로 가보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잠시만요. 다시 좀 봐보도록 할게요. 갤럭시가 홈에서 2승 1패, 3승 1패, 4승 1패, 5승 1패, 5승 2패, 6승 2패, 6승 1무 2패, 6승 1무 3패. 홈에서의 10경기는 6승 1무 3패. 근데 지금 현재 2연승, 얘가 직전에 무승부를 했네요. 이 느낌이고, 세크리퍼는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원정 최근 10경기를 봐볼게요. 원정 최근 10경기 없구나. 패, 무, 패, 승, 패,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직전에 승을 거뒀네요. 하지만 최근 흐름으로만 본다면 세크리퍼가 절대 못해볼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LA 갤럭시 승이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1.46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핸디를 굳이 건드리자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LA 갤럭시가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을 꽤나 잘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핸승도 가능해 보이고 핸무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핸디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1.46 배당으로 만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쇼난 대 이와타 경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승이라고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쇼난 경기를 말씀드려볼 텐데 일단은 배당 갭이 좀 차이가 많은데 이게 변동이 된 겁니다. 1.88, 3.60. 홈이 원정에 비해서 두 배당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 절대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어타가 직전 두 경기에서 8득 3실을 하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고 쇼나는 직전에 도쿄를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이와타가 밀린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을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봐볼게요. 쇼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 원정 쪽으로 배당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4.05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쇼난과 이와타의 뭐 상대 전적만 봐도 사실 그렇게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물론 4경기 동안 쇼난이 3승 1무 다섯 경기 3승 1무 1패 이런 느낌이지만 뭐 홈에서 뭐 이어탈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만 보면 분명 이와타가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인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와타가 지금 현재 9경기 동안 원종에서 승리가 없어요. 3무 6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의 이제 쇼난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은 쇼난이 분명 이와타가 분명 해볼만해 보이지만, 홈 어웨이로 따져 보니까 이와타가 뭔가 다소 좀 불리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4.05 배당 올라간 이 4.05, 특히 3.60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X를 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과 무 두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쇼난승으로 좀 많이 보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해외 구매율은 지금 현재 71.4%가 승 쪽으로 몰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타 무승부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 아침 경기도 주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이거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이 경기 역시도 3.10이지만 그냥 이렇게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과 무 둘 중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승 쪽으로 많이 바라본다라고 느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핸디가 지금 현재 승 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동배로 이렇게 매겨졌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중 하나는 뭐 이렇게 고른다고 해서 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가 좀 나아 보인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전북 대 수원인데, 사실 이 경기도 수원이 조금 불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전북과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좀 밀립니다. 수원이 애초에 전북한테 굉장히 약한 팀이었어요. 애초에 원래 그렇게 약한 팀이었는데, 일단은 상대 전적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상대 전적을 한번 훑어보면, 최근 10경기에서 전북이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아니다, 1, 2, 1승 1무, 2승 1무, 3승 1무, 4, 1, 5, 1, 511, 611, 711, 811, 9, 811,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를 기록할 정도로 전북은 수원한테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3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이 수원을 상대로. 그리고 현재 이제 흐름으로 넘어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북이 그렇게 딸려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없죠.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지, 수원 상대로 그렇게 딸려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나름 현재 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두 경기 동안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일단은 두 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 느낌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전북은 직전에 울산을 3대1로 잡고 오면서 원정에서 특히 잡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원은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단 1승도 없는 팀이고요. 홈에서의 전북은 이번 시즌에 홈에서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승점을 쌓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고, 특히 리그에서는 지금 현재 1승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직전 경기에서의 그 느낌을 살려보자면 전북은 울산을 3대1로 잡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을 잡을 수 있다, 현재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상대 전적으로도 전북이 앞섰다. 8승 1무 1패는 진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승으로 좀 강하게 느끼겠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현재 구매율이 배트맨 기준으로 68%가 전북 승으로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역시 제 느낌에는 무승부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전북 승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사실입니다. 수원이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전북이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분명 잡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승무 둘 중에 하나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남대 이제 충남 아산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경남이 일단 현재 흐름만 살짝 한번 봐볼까요? 경남과 충남. 일단 상대 전적은 두 경기 동안 현재 이 두 팀은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홈팀이 많이 이겼던 그림이 있습니다. 충남이 홈이든 경남이 홈이든 항상 홈팀이 뭔가 이겼던 그림이 있고, 원정팀이 이겼던 그림 전적은 2017년도 10월 21일 2부 리그 K리그 챌린지, 어쨌든 여기서 경남이 충남 아산, 그러니까 아산 무궁화였는데, 그때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전적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홈팀이 승리를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일단 홈팀이 뭔가 가고 싶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죠, 사실. 그리고 현재 흐름만 보면 일단은 경남과 충남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원정팀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일단 존재하기도 하고요. 홈 어웨이로도 봐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홈팀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경남 쪽이. 그리고 경남이 직전에 김포를 상대로 6대1로 이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격력 부분에서 엄청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패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든 아니든 뭐 저는 뭐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예,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자신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경남이 지금 받고 있는 2.04라는 배당이 전 좀 다소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경남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보여줬던, 다시 봐보자. 이게 그리고 경남이 충남이랑 이제 상대 전적이 있는데, 경남 홈에서 충남에게 마지막으로 진 경기가 17년도 3월 5일날 있었던 경기고요. 그 이후로 경남이 홈에서 충남을 만났을 때는 4승 1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뤄냈었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경남 승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패 사이드를 보고 있었고, 또 여기서 이제 경남과 충남의 패턴 부분을 건드려 보자면, 경남은 3년간 3연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현재 2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를 했습니다. 승패 라인에서 저는 패를 고른 거고요. 물론 어제 제가 이제 그 광주 경기, 대전과 광주 경기에서도 그 무 없다 패턴을 믿고 네, 광주를 갔던 건데, 조금 사실 이 패턴 부분을 패턴 부분에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충남 아산승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주력입니다. 네, 3.6. 이거 주력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시미즈 대 교토상가 경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미즈가 더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만 봐도 일단 교토상가는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미즈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연승이 굉장히 좀 컸어요. 12득 1실, 11득 1실. 물론 그 이랑배에서 도쿠야마 대학 이 팀을 상대로 8득 0실을 한 게 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J리그로 넘어와서 후쿠오카를 상대로 3대1로 이겼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고, 홈과 어웨이 차이로도 일단은 어웨이에서 교토상가가 4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4연패 동안 2득 12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네, 시미즈 쪽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상대 전적, 일단 그 부분을 봐도 상대 전적에서 일단 시미즈가 교토상가한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져보지 않았는데, 일단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뜨지? 잠시만요. 시미즈, 이것도 좀 찾아볼 텐데, 시미즈가 홈에서 이 3승, 4승, 1무, 2무, 5승, 2무 03년도부터 지질 않았어요. 이 교토상가한테. 그러면 현재 흐름, 역대 전적, 홈에서의 전적, 뭐 이런 걸 다 토대로 봐도 교토상가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근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3.40이라는 건 아주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변으로 생각했을 때 시미즈가 1.87이라는 배당은 다소 높아 보입니다. 3.60, 3.60이라는 배당도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배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이라는 배당이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이 햄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 주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FG 서울 울산 현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지금 분석을 하면서 좀 너무 질질 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빠릿빠릿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서울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13경기 동안 져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거 메모장에 적어놨기 때문에. 네, 서울의 마지막 승리가 17년도 10월 28일입니다. 울산을 상대로. 그 이후로 10승 3무로 울산이 우세해요. 한 번도 져보지 않았어요. 홈이든 원정이든 그냥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을 상대로.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요. 현재 흐름 볼까요? 서울도 분명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있는 거죠. 현재 직전에 수원 삼성한테 승을 거뒀고, 이 울산 현대는 전북 현대한테 3대1로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리그로만 돌려볼까? 리그에서는 지금 현재 오케이, 좋습니다.
현재 분명 서울도 잘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 현대가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울산 현대 쪽으로 가실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서울이 지지 않는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고 있는 경기예요. 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울 헨승 이게 저 좋아 보입니다. 인천 강원은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뭐가 나와도 다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천 FC 대 안양 경기도 이제 살짝 한번 언급을 들어보자면 개인적으로 부천 FC의 승리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볼 게 없었고요. 현재 흐름만 봤을 때도 누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홈 어웨이 차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양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팀입니다. 현재 원정에서 2승 3무 4패로 5득 13실이라는 거는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고 득점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천은 홈에서 7승 2무 1패를 하면서 14득 5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뒤바뀐 이 느낌이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부천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1.49 배당이 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무인지 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인지 패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부천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림이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 서울 이랜드 안산 그리너스는 두 팀 모두 다 무승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팀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서울 이랜드가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7경기 연속으로 서울 이랜드는 현재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지고 있지 않습니다. 5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 이랜드 안산 그리너스 둘 다 너무 못하고 무승부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3.40의 배당은 다소 높은 기대치 1.58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목요일 경기인데 사실 이거 말씀을 드려보자면 뉴욕 레드와 뉴욕 시티 이 경기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이것도 분석을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갔더라? 이거 둘 다 이거 무승부 보이고 이거 승 보는 경기였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욕 레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뉴욕 레드가 뉴욕 시티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져보질 않았나 홈에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경기였는데 이거는 그냥 목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때 또 영상을 업로드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내일 있을 경기 8경기 정도를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인천 강원은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는 딱히 제 느낌이 오는 경기가 아니었어가지고 이거는 별로 건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근데 해외 배당이 강원 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주력으로 갈 경기. 일단 이건 안 갑니다. 이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혹시나 여기서 부러졌을 때 그리고 이제 FA컵은 상당히 믿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서울 이랜드 승 진짜 좋아 보이고요. 이건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해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부천 FC는 사실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세 개 모두 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홀수 배당 진짜 안 좋아해요, 저는. 인천 역시도 안 가져갈 거고요. 서울 가져가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그런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홀수 짝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미즈 교토상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1.72배당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무패 이거는 솔직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토상가 쪽으로 가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교토상가 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남 충남을 여기서 3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4개 경기를 저는 2만원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괜찮다고 봐요. 한번 도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경기들 중에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